좋은 복지가 있다라고 할수록 사실은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있는지를 오히려 잘 봐야 된다. 갑질 이런 거 나오면은 불매 운동을 또 소비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피해 때문에 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가 생겨서 그거를 산업재해로, 산재로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서 시정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야, 너도 갑질.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법률 문제를 같이 고민합니다.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종류의 갑질을 매우 싫어하는 경영 컨설턴트 최유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역시 또 오늘 주제에 맞춰서 또 맞춤 그러네요. 소개를 그러네요. 해주셨어요. 네, 센스를 이렇게. 사실 무거운 주제라서 일부러 제가 좀 띄워드리려고. 네, 참 어려운 이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두 분 마음의 준비 좀 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여튼 모든 종류의 갑질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벌써 클로징 멘트 나온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선 A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구시대적인 갑질을 많이 당했다. 그 상사는 엎드려 뻗쳐 리더로 유명하다. 진상을 꼭 밝혀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조직에서 직장 내 갑질 논란 등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잦았고요. 또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떠들썩하기도 했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네이버를 다녔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이 이슈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이제 한동안 이렇게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참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이버만의 정말 숨겨져 있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그 이제 안 좋은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직접 겪었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직장 내 갑질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에서 60세 남녀 1,500명 중에서요. 73.7%. 굉장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회사가 뭐 좋은 문화가 있다, 뭐 좋은 복지가 있다라고 할수록 사실은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있는지를 오히려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그 이면도 항상 네. 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통 뭐 어느 정도를 괴롭힘이라고 좀 우리가 규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법적인 정의 규정부터 한번 보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직원분들에게 뭐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거. 좀 뭐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바운더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해당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드렛 일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너 커피 좀 타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러려고 입사한 게 그렇죠. 아닌데. 그런 거 많죠.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일을 안 줘요.
뭐 일을 안 준다거나. 그것도 스트레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간을 했던 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사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실제로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폭력적인 거라든지 뭐 위협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사실 직장인들이면 다 커피 한 잔 딱 들고 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뒷담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매뉴얼상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명하게 정의가 돼 있고 또 그거 외에 뭐 의사에 상관없이 뭐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도 역시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넓은 범주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넓게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희가 따돌림도 사실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중에 하나죠. 사실 따돌림 같은 경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뭐 어떻게 특별히 이제 뭔가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제 내가 배제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 여럿 있는 데서 조금 모멸감을 주는 행위라든지 그렇죠. 왠지 좀 무시하는 것 같다든지. 그렇죠. 그런 행위들도 사실은 이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선배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아이고 후배니까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사실 그런 세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보면은 내가 다 당했던 것 중에 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 얘기가 아닌데. 네, 근데 또 어쨌든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이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맞춰서 또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진짜 많은 일들을 사실 당했죠. 저도. 그렇죠. 뭐 여기 지금 뭐 두 분들이 막 경험들이 막 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고민하다가 얘기할 네. 거 말까 하나씩 나온 건데 저도 뭐 옛날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 의사와 상관없는 회식 참여 이런 것들 아주 심한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제 상사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그냥 월화수목금 매일 회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평가 점수를 막 바닥을 주고.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네네네. 진짜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 조직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된 경험이나 사례를 짚어봤는데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우리 역시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갑질의 범위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상대방은 말할 수 있는데 또 이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갑질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규정이 애매한 것 같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또 특히 감정의 영역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되게 이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혀 무뎌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제 모욕감을 못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것들이 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서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법정에 간다.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사실 법이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저작권의 가장 핵심이 이제 창작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뭐가 창작성이 있다고 볼 거냐? 마찬가지네요. 갑질도 뭐가 갑질이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문구는 법률에서 나와 있고, 그러면 사례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갑질에 해당하겠다, 해당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크랩톤에서 어떤 상사가 이제 뭐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에게 1평짜리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일해라. 어머.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크랩톤의 상장의 스케줄에도 뭐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이
고용노동청에 다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은 이게 법정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이거는 갑질이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뭐 이거는 뭐 100% 명약관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사실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데블스 애드보킷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아니, 나는 그 정도로 그 친구가 정신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 거다. 예를 들어서 그건 뭐 내가 직접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쁜 그냥 의도는 아니었다. 비유를 한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사실은 그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형법상 감금에도 해당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화부스에다가 그렇구나. 넣어놓고 너 나오지 마. 지금 라고 거발 못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너무나 큰 것 같고요. 최 대표님 좀 더 네. 어려운 거 주시지. 너무 명확했나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주위에서 뭐 여러 회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기준이 점점 이제 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정도면 사실은 또 명확한데, 이거는 그냥 흔히 상사 부하 관계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정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잘못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너 다시 해와. 너 다시 해와. 뭐 두세 번 이제 빠꾸를 시킨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거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게 직장 내 갑질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 옛날에 실제로 저희가 당했던 일인데, 옛날에 뭐 물론 이제 저희 선배들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뭐 원래 이렇게 말이 걸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입이 좀 거치신.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자리에서 뭐 실수를 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야, 너 뭐 한강 안 가냐? 뭐 이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분이 평소에 그런 식의 농담을 뭐 즐겨 했고 해서 뭐 사실 우리 때만 해도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도 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이거든요. 집단 내에 있을 때는 이제 습관이 돼서 저 상사는 저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너 한강 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갑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조금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갑질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딱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직장 내 갑질을 규제한다는 건 뭐냐면, 직장에서 이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 회사에다가 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금, 뭐 폭행, 기존의 이제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업주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사업주가 알아서 좀 해결을 해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사에 이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절차 이런 것들을 마련하라고 이제 법이 부과를 하는 거죠. 신기한 게 그러면은 대표가 뭔가 갑질을 했다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거 좀 시정해라, 개선해라를 대표한테 요구를 하고 대표가 만들어야 하는 이런 정부에서 특별히 이제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표가 뭔가 잘못을 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회사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있을 거고 할 텐데 대표면은 좀 어렵겠네요. 이게 한계가 많이 있네요. 네. 그 실제로 뭐 많은 이제 갑질 사례 때문에 홍역을 치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오너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에는 사실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것 때문에, 그 갑질 때문에 뭔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뭐 오너라고 하면은 사실은 징계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갑질 이런 거 나오면은 불매 운동을 또 소비자들이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블라인드 방송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참 그런 면에서는 또 블라인드가 하여튼 순기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인 거고 그 합의가 이제 법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뭐 집행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이제 기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피해 때문에 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가 생겨서 그거를 산업재해로, 산재로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직장 내 갑질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직장 내 갑질 얘기했을 때 사실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많이 이제 뭐 어려움을 호소하죠.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가해자를 뭐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뭐 해고를 한다거나 뭐 중징계를 한다거나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신 분은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가해자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별 문제 없이 다니고 있고 그러면 나만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은 직장 내 갑질, 신고도 마음만큼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장 내 갑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관련 법안이 좀 새롭게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이제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의 가족들 예컨대 대표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조사를 할 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꼼꼼해지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또 직장 내 갑질 관련된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도 경험을 해봤고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례들도 있고 조금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5글자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은 조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예, 저는 공정한 절차라고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장 내 갑질의 문제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고를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꼭 해고가 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서 어떤 행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게 시정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직장 내 갑질이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이런 공정한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이 절차만 잘 준수한다 해도 뭐 많이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만 잘 해도 그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저는 이거 계신가요? 약간 연기가 좀 필요한데 자, 해보겠습니다. 시선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야, 너도 갑질. 이겁니다. 지금 저 연예인 한 번 봤어요. 누군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이 될 수가 맞아요.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내가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야, 너도 갑질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늘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이제 예전에 그 시절 그 위치를 겪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과 입장을 진짜 한 3초만 생각해 본다 해도 제가 보기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거는 사실 뭐 단순히 경영자나 꼭 오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갑질의 위치가 사실은 있거든요. 한 단계만 높아도 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늘 경계의식을 좀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이제 메일을 쓰는데 후배한테 후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조금 잘못하면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뭐 결론을 내렸냐 뭐 이런 메일을 이제 그 참조까지 다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메일을 썼는데 보내려고 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결국은 이제 다른 참조인들 다 빼고 그 친구한테만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이거 이제 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계속 노출돼 있고 누구라도 사실 내가 깜빡하는 순간 이런 괴롭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작은 노력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칭찬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죠? 그리고 비난은 그 사람만 불러서 한다든지. 너무 좋은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영할 때 또 이제 우리 리더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게 있는데 화를 내면서 얘기하지 마라. 화를 내면 전달되는 건 감정이지 메시지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런 부분들, 아주 작은 것들만 좀 실천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최 대표님 강의를 하나 저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까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줘야 한다 했는데 저희한테 하나씩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그 소연 아나운서는 이제 AI설이 돌 정도로 뭐 너무너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런 아나운서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질문하기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원희 변호사님은 제 평소에도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이거 진짜 이제 찐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맞아요. 뭐 인격과 또 능력과 모든 면에서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또 부담스럽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옷을 잘 입고 패션 감각이 좋으신 예, 변호사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서현님 또 네, 분량상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 정말 재밌으시고 또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최 대표님 칭찬까지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아니, 정말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직장 내 갑질로 시작해서 우리 이야기로 끝나는 이거 시청자들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 직장 내 갑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번쯤 영상 보시면서 나는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